저는 신화 작가예요. 예, 우리나라의 신화하면 많은 분들이 뭐 단군 신화, 그다음에 뭐 건국 신화 정도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에도 세상을 창조한 창세 신화도 있고요. 뭐 농경신이라든지 나무신이라든지 이런 주택, 가택신, 신이 굉장히 많아요. 84,000 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상 우리 신을 잘 모르죠. 바리대기는 아시죠? 바리공주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삼신할미. 예, 그분들이 다 우리 신이에요. 근데 우리 신인 줄 모르고 이야기 속의 인물로 알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까워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신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체록하고 기록하면서 연구하다가 한 10년 정도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신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아닌 존재로 바뀌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 해신과 달신. 해와 달이 된 온누이 이야기는 아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해신과 달신 신화가 이야기로 격화되어서 겨우 살아남은 형태의 우리 신화예요. 이 우투리 설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장수 설화 아시죠? 날개 달려서 태어났는데 날개 달린 아기가 태어나면 역적이 된다고 해서 다 죽이는 이야기. 네. 우리나라 영웅신화 중에 일부인데 신화 소가 살아있어서 아직 설화라고는 하지만 신화였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하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쓴 이야기입니다. 영웅 이야기. 세상을 구하는 영웅 이야기입니다. 네. 고전을 연구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책을 내다 보니까 이야기로 연결이 된 그런 연구가에서 작가로 바뀌어버린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해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신화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동화를 계속 쓸 계획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신화, 설화에 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우투리 숲으로 간 아이들의 가장 큰 배경이 되는 힘이 바로 신화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설화는 우리 구비문학이라고 하죠. 이야기 문학.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로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자란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지금 40대 이상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나라 설화문학이에요. 구비문학. 말로 전해지는 어떤 민중의 삶, 일반적인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문학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 중에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바로 신화입니다. 정화수 떠놓고 할머니들 빌었죠. 예, 그게 바로 우리 신화예요. 북두신에게 집안의 안녕을 비는 그런 행위, 그게 바로 신에게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비는 그런 어떤 행동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아직 신화가 많이 살아있고, 구렁이, 집에서 구렁이가 나가면 업이 나간다고 해서 안 좋다고 그러죠. 그 집은 망한다라고 하죠. 그 구렁이가 바로 업신입니다. 집안의 풍요를 지켜주는 업신, 우리 신화였던 거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보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삼신할미. 윤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 안에서 삼신할미는 삶을 책임지는, 태어나는 것과 삶을 책임지는 신이고요. 바리대기와 저승차사 같은 존재는 죽음을 책임지는 신입니다. 그 윤회가 계속 반복되면서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인 거죠. 그리고 질병, 건강. 지금 우리 제일 큰 걱정이 질병이잖아요. 예, 코로나. 일종의 질병이죠. 그 질병을 담당했던 신이 바로 대별상이라는 신인데, 마마신이에요. 마마신. 마마는 아시죠? 네, 그 마마신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다니던 그 악신이, 질병신이 바로 대별상이라는 신인데, 대별상을 몰라도 마마신은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병이 나고 했을 때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신이라는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신에게 기도를 했던 거죠. 지금은 거의 없죠. 예,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가택신, 성주신, 조왕신, 대문신은 이 외에도 신이 많은데 대표적인 신인데 우리 집 안에 있는 신이에요. 성주신, 집 전체를 지켜주는 신. 경북에도 이 성주판굿이라고 해서 예전에 집을 지을 때 하던 그런 아주 귀한 일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성주별굿 이러면서 있었는데 요즘은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왕신, 조왕신은 부엌신이죠. 부엌 안에서 불을 지켜주는 신, 조왕할머니, 조왕신. 그리고 대문신은 바깥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 앞에서 지켜주는데 요즘 대문신은 할 일이 없어졌죠. 다 아파트에 살아서. 예, 대문이 없죠. 이런 가택신들이 그 집을 떠나면 그 집은 망한다고 합니다. 예, 아마 우리 신화의 어떤 괴와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집이 없어지고, 아파트는 사실 예전과 같은 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집이 없어지고, 집이 없어지면 가택신이 없어지고, 이런 신들이 없어지니 우리 신화가 없어지는. 그리고 터주신, 땅신이죠. 조상신. 아직도 제사 지내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조상신을 모시는 우리의 전통이죠. 예, 조상신. 그리고 업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렁이 이야기. 예, 우리 일상 속에 있던 이런 신들이고, 풍묘는, 용왕은 다들 아시죠? 용왕. 동해 용왕. 용왕도 다섯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5 용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해 용왕이 으뜸입니다. 용왕 중에서 최고의 용왕. 물신이에요, 수신. 우리 집안에 있는 우물에도 용왕이 있어요. 용왕이 있는데, 강에도 있고, 작은 개울에도 있고, 다 용왕이 있어서 물을 지켜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은 동해 용왕, 물신이고요. 세경신은 사실 잘 모르시죠? 농업신인데, 세경신이 제일 명확하게 남아있는 곳은 사실 제주도예요. 고수레 아세요? 고수레? 예. 그게 농경신을 받드는 행동이었어요. 네. 그리고 수명과 장수를 위해서는 북두성, 우리 어른들 사망하시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돌아가셨다라는 말 자체가 왔던 곳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혼백이 북두성에서 와서 북두성으로 다시 돌아가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의 어원이 남아있는 게 돌아가신다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만이 시간을 다스리는 신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관리하는 신인데, 사만이 신은 우리 잘 모르죠. 그런데 동방삭은 아시죠? 예, 사실 동방삭은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 이야기의 우리나라 판이 바로 사만이에요. 저승차사를 좀 뇌물을 먹여서 30년의 목숨을 3,000년으로 만들었다가 저승차사를 피해 다녀서 4만 년을 살아서 신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악행과 벌. 우리 제일 잘 아는 분야예요. 염라대왕, 저승, 지옥, 윤회설. 지옥이, 신과 함께 보셨죠? 영화. 예. 그리고 도깨비 드라마. 거기서 보면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분야인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신화에 나오는 지옥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건 대표적인 큰 지옥이고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듯이 10개 지옥은 크게 나눈 지옥이고요. 12만 8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조차도 조목조목 따져서 거기를 다 거치면서 벌을 받아요. 그게 결국은 죄책감이겠죠. 그 큰 거짓말일수록 죄책감은 오래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옥의 형태가 아닐까. 그걸 신화에서 이렇게 지옥의 형태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신화의 존재들은 도깨비. 도깨비 드라마에서요. 공유가 도깨비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공유는 귀신이에요. 공유 이 몸에 꽂혀있던 칼 있죠? 그 칼이 도깨비예요. 도깨비는 어떤 사물에 혼이나 어떤 기, 영 이런 게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게 도깨비라고 하거든요. 보면 옛날 이야기에 빗자루, 쌀의 빗자루 뭐 이런 게 도깨비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도깨비는 사물이고 사람은 귀신이죠.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막 웃었죠. 공유는 귀신인데 이러면서 웃으면서 봤습니다. 네. 제일 잘 아는 게 도깨비고, 그 다음에 장승. 장승도 요즘 보기는 힘들지만 장승 아시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는 장승. 그 마을 전체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악한 기운들이 마을로 못 들어오게끔 마을 입구에 지키고 있는 아주 작은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고목 보면 나무에 줄 쳐놓고 금줄 쳐놓는, 그것도 일종의 이런 생활 속에 우리 신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뭐 돌탑, 산에 올라갔을 때 많이 쌓죠. 그 작은 돌 하나 올리면서 소원 빌고. 그다음에 뭐 귀신. 귀신은 무섭지만 재미있는 존재자. 그리고 좋아하는, 아주 재밌게 잘 보는 우리 사주 보는 것. 사주 볼 때 누구한테 물어요? 그렇죠. 주로 무당한테 가죠. 그 무당은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신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일상인데 우리는 그냥 무던히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우리 신화가 되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신화가 많죠. 그런데 정확하게 유럽 신화는 우리 굉장히 잘 알잖아요. 역사도 있고 뭐 유명한 신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신화는 대체로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기록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신화가 사라진 걸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우리는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 신화를 없애고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한글이 나오기 이전에는 한자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이유는 평민들은 글을 잘 몰라요. 글을 안다 하더라도 그걸 기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기록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담이나 전설 이런 이야기로 그나마 남아 있었고요. 뭐 그런 대표적인 게 해신과 달신, 창세신, 마구할미 아시죠? 마구할미. 마구할미, 뭐 매구할미, 뭐 마귀할멈, 이게 다 마고 전설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육지에서는 마고할미라고 하면 제주도 가면 설문대 할망 신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길산 아니에요. 장길손이라는 이 땅을 만든 커다란 거인이 있는데 창세 신화와 관련된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 내복에 산다 하는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가 너는 누구 덕에 사니라고 했을 때 언니 둘은 아버지 덕에 살아요라고 했는데 셋째 딸은 내복에 살아요 해서 쫓겨난 이야기. 그게 초공범풀이라는 우리나라 무속 신화가 있는데 그 안에 나와요. 그 안에 나오는 운명신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걸 신화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고 그냥 이야기 문화로 이렇게 들어왔던 건데, 그 내복에 산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가문장애기 바로 운명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콩쥐팥쥐는 아마 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이 콩쥐팥쥐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신데렐라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 있잖아요. 신데렐라의 우리나라 버전이 바로 콩쥐팥쥐죠. 세계적으로 약 150개 정도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민족마다 콩쥐팥쥐 이야기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이야기가
허공의 깊풀이라는 우리 신화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의 일부예요. 거기 보면은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이 콩쥐팥쥐가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에서 저승으로 불려간 뒤에 이승에 남아있는 아기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낮에는 저승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승으로 오다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염라대왕이 화가 나서 이제부터 인간들은 죽어서 저승으로 오면 다시는 이승으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승과 저승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저승으로 못 가게 붙잡았던 시어머니 그리고 가지 않았던 끌려가게 되었던 이제 콩쥐죠. 콩대기라고 나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그게 신화의 일부가 되어 있는 심청전도 이런 이야기에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춘향전도 그렇고요. 춘향전 이야기가 전국에 퍼져 있는데 춘향전 이야기도 100가지 정도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 지역 저 지역 막 많은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합쳐져서 좋은 서사, 재밌는 서사를 골라서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이 된 거죠. 네. 자, 그렇듯이 이런 신화의 이야기도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어서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자, 이렇게 기록하기 어려운 이야기 문화로, 기록이 안 되어서 이야기 문화로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교 국가라는 점. 그래서 신을 이야기를 못하게 했었어요.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종교 박해도 심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유교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신의 역할이 작아지고 대신 종교 속으로 그 이야기가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종교에는 불교가 대표적이라고 하지만 민간신앙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삼신할미는 민간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사찰에 가면 혹시 절에 가시는 분 계시죠? 가면 지장전 있죠. 뭐 관음전, 지장전, 보광전 이런 많은데 그 중에서 지장전에 가면 저승 10대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10장의 그림과 염라대왕도 있고 저승을 지키는 10대왕이 쫙 있어요. 그게 원래 불교의 신앙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종교를 박해를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흐르고 하면서 섞여서 이 지장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한 부분인 걸로 된 거죠. 우리의 신화가 불교의 한 부분이 된 거죠. 불교의 본산지 인도잖아요. 인도에 가면 없어요. 인도에 가면 지장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속에서 섬기는 수많은 신, 무속이면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무당이잖아요. 장군님 모신다는 이야기 제일 많죠. 뭐 애기동자. 근데 요즘은 가보면요. 훨씬 더 다양해요. 서해안 지역에 가면 메가더 장군을 모시는 그런 무당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고, 남이 장군 아시죠? 예, 남이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무당은 아주 대표적입니다. 하늘 품고 산 사람은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힘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신화를 많이 만들고 우리 신화가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데 우리 일상과 관련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신난다라고 하죠. 그 신난다가 바로 신과 관련 있는 그런 단어예요. 신난다는 말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을 만나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 그걸
신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야기에서 신화는 사라지고 우리는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 그게 신난다로 표현되는 이 단어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나는 일 많잖아요. 성적 좋아도 신나고, 상 받아도 신나고, 뭐, 엄마한테 칭찬 들어도 신나고, 예, 신날 일 많죠. 자, 그 신난다는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장이 있다라고 하죠. 이 지장이 있다는 한을 품고 죽은 지장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일가족이 전부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 시가족 사람들이 또 다 죽어버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 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뭔가 막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지장이 생겼다. 이런 좀 지장이 있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뒷전. 학생들 제일 많이 엄마한테 많이 듣죠.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만 하고 있구나. 이 뒷전이 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그 판을 전체적으로 다 하면 분굿이 다 끝나고 나면 뒷전이라는 걸 해요. 굿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신들이 큰 신을 모셔서 굿을 다 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집 근처에 있거나 문 밖에 있거나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잡신, 거지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도 없는 신. 그런 신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는 게 바로 뒷전인데 너무 보잘것없는 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서 제대로 안 지켜요. 그 판굿이 바로 뒷전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무당들도 많죠. 그래서 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서 뒷전이 되었다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와서는 그냥 없는 걸로 치부를 해버리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소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뒷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말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망 없다. 가망 없다라는 말도 좀 많이 쓰죠. 1등할 가망 있을까요 이번에? 가망 없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뭐 이럴 때 뭔가 큰 일을 할 때 뭐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일을 따질 때 가망이 있다 없다. 큰 사업을 할 때 뭐 가망이 있다 없다 하는데 이 가망이 신과 인간이 만날 때 문을 열어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 가망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네. 이 근신이 바로 가망인데 가망이 없다면 일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 네, 그 가망이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 말고도 신화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우리 일상에 있어서 차마 신화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우리 고전을 살펴보면 아주 오랫동안 전래된 것들이라 아까 뭐 콩쥐밭쥐 이야기처럼 고전 속에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뭐 사람 뭐 이런 이상한 존재도 있고 뭐 괴물도 있고 장소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자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게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 홍길동 뭐 길도 축지법 같은 것도 쓰죠. 원래 사람이었지만 특이한 힘을 가지게 됐죠. 뭐 홍길동, 정우치, 우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우렁각시 아시죠? 저희 집에도 우렁각시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선이 마시는 그 술 한 잔 탁 마시면 병도 안 걸리고 아주 오래 산다고 하죠. 이런 특별한 힘을 가진. 그리고 문무왕. 신라 시대 왕이잖아요. 동의 용이 되었죠.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됐죠. 그리고 차용, 주몽, 신숙주는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신숙주와 관련된 거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거국이의 입속을 통과를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 청이동자가 다 알려줍니다. 청이동자가 나중에 떠나요.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신숙주는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토정이지함, 토정비결 많이 보자. 미래를 보는 힘을 가진 사람, 토정이지함. 그 다음에 오성 이항복, 오성과 한음의 오성, 이항복. 귀신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역사 기록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귀한 존재 보면 12지신을 많이 아시죠? 자기 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띠에 해당되는 12지신. 그 다음에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차사, 뭐, 봉황, 용, 도깨비, 이런 존재들도 있고, 좀 잘 모르는 존재들 중에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귀수사는 거북이에요. 거북인데, 둥해 바다에 있는데, 만파식적 아시죠? 만파식적이 있던 그 땅이 바로 귀수산의 등입니다. 문무왕이 보냈다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삼두매. 머리가 3개고, 다리는 2개밖에 없는 그런 매인데, 예전에는, 이런 화재, 풍수, 수재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해서 집에 그림을 많이 붙여뒀었는데, 요즘은, 못 보죠. 옛날에 아마 지금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삼두매 그림을. 이건 오주연 문당전상고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국유사, 오주연 문당전상고, 뭐 이런 박물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역사 기록물에 다 나와 있는,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국립공주박물관은 아시죠? 공주의 무령왕릉 가면 앞에 꼭 돼지처럼 생긴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동물이 바로 진묘수라는 동물인데, 왕릉을 지켜주고 왕릉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진묘수입니다. 지금 부여에 가면 진짜로 발굴된 진묘수를 볼 수 있는 며칠 되지 않을 기회가 지금이에요. 혹시 진짜 진묘수를 보시고 싶으시면 지금 부여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구, 눈이 3개 있는 개도 있고요. 뭐 4개가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 삽살개하고 비슷한데, 삽살개도 천구의 한 종류예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화, 그림, 신선이 나오는 그런 그림 보면 천구가 많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개. 해치는 아시죠? 해치,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해치는 광화문 앞에 있잖아요. 광화문 앞에 있는 해치는 모양으로 만든 거고, 해치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이야기는 이물지라는 책에서 소개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 역사 이 기록물에도 나와 있는 이런 귀한 존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한 장소. 우리나라에도 거인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이는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장길손. 많이 먹어서 똥을 쌌는데 그 똥이 땅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장길손. 그 다음에 외눈박이 거인이 사는 남해에서 좀 더 신선히 사는 나라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경계에 이 외눈박이 거인들이 사는 섬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식인괴물. 그 바다는 워낙 사고가 많은 지역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영등할망.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영등할망 축제를 해요. 3월 정도가 되면 영등 축제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못했대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이 영등할망 역시도 거인이에요. 봄에 봄비 오잖아요. 봄비가 오는 날은 영등할망이 며느리를 데리고 육지로
혹은 땅으로 놀러 나오는 날이래요. 봄에 비가 오면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온답니다. 딸을 데리고 오는 날은 어떨까요? 맑은 날, 딸 데리고 놀아야죠. 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허균 아시죠? 허균, 굉장히 유명한 우리의 허균이 지은 시문집 성소부부고라는 책에는요, 현포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신선들이 사는 곳이래요.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데 어디에 있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종직이라는 조선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문신이 있었어요. 이 문신이 지은 신문집에 전필제집이라는 곳에는 웅진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루괴가 많이 사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지역 이름 그 웅진 거기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인데 거기가 웅진. 이렇게 신선이 사는 곳도 있고 유괴가 사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책 이런 양반들이 쓴 이야기에 이런 곳이 나올 거라고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쭉 보면 각 시기마다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존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홍길동전이 언제쯤 나왔죠? 그쵸? 그때가 어떤 시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시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이 아주 거대하게 힘센 존재가 와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동체 문화가 갓 시작될 즈음에는 단군이 와서 인간들을 보살펴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건국 이후에 쭉 보면 건국 신하들 신의 후예들이 와서 뭐 항상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오죠. 아니면은 신하고 사람하고 혼인을 해서 낳은 자식이 나라를 다스리죠. 이런 위대한 존재들이 항상 나타나요. 그리고 문무왕이 용이 되겠다고 했던 것도 그거죠. 워낙 바다를 통해서 해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용이 되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역사책에서 소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좀 쉽게 볼 수 없지만 북한에 있는 그 고구려 시대 왕릉 안에 그림이 있죠. 그 동계올림픽 때 인면조 나왔었잖아요. 그게 왕릉 안에 있는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좀 기이한 존재들,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넣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보면 바다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서는 풍어제, 그리고 들판 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우제, 이런 게 있죠. 자, 풍어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잖아요. 누구한테 빌었을까요? 용왕이나 바다에 뭔가 다스리는 신이겠죠. 기우제는 하늘에 있는 이건 둘 다 사실 용이에요. 그렇죠. 바다에 있는 물속에 있는 용 아니면 하늘에 구름을 가진 용, 둘 다 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는 종교, 그렇죠. 종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 종교가 다 신화예요. 그리고 민간신앙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에서 이런 많은 신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다 만들어낸 존재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아니면 작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걸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작 능력 대단하잖아요. 창조력. 이렇게 해서 신화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아마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드니까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신도 필요할 거고,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신도 필요할 거고, 예.
자, 이 이야기를 하나를, 우투리를 딱 생각을 했는데, 어떤 존재로 만들어 볼까를 고민을 했었죠. 자, 어떤 신화적인 존재를 찾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그런 힘겨움도 있지만,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가장 큰 위험이 아니고요, 위협. 자연이죠. 우리는 자연 못 이겨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아무리 반항하고 저항을 해도 우리는 심지어 비만 조금 많이 내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바람만 좀 많이 불어도, 좀 추워서 보일러 터져도 보일러만 고치지 그 추위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자, 이런 자연의 존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반격이라고 하죠. 인류 스스로가 만든 재앙을 자연이 반격한다라고도 말을 하죠. 이런 이야기들과 신적인 존재와 합류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신화적인 존재를 끌어들이고 우리의 현실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 설화가 가지는 특징, 결국은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특징, 그 특징과 평범한 듯 하면서도 평범하지 않는 존재,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재해, 전쟁도 위험하잖아요. 사실 몇 초면 우리 다 끝날 수도 있죠. 그 몇 초가 바로 핵폭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지구 안에는 지구 전체를 폭파시킬 만한 정도의 규모 핵폭탄이 있죠. 사람 스스로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들이죠. 자, 그 전쟁. 나를 우선시하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조금 더 내려다보는 인간의 본능. 그 본능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본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등 하고 싶은 그것도 이런 본능이죠. 자, 그리고 이런 문명을 보았을 때, 인류를 보았을 때, 지금이 우리가 사는 문명의 가장 마지막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그게 이 자연재해와 맞물리고 전쟁과 맞물려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년설 거의 다 녹았죠. 만년설. 북극에도 지금, 빙하가 다 녹아서 그냥 떠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 빙하가 녹으면 녹는 것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수면 문제도 있기도 하고, 바닷물의 염분 농도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게 결국은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해류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 해류의 변화 때문에 바람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더 큰 자연재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재해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우주의 흐름도 있기도 하지만 지구의 환경 변화에서 우리는 찾아온다라고 말도 하죠. 오염, 대기 문제, 이런 것들. 그걸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그 존재는 누구일까? 영웅이기도 하지만 어떤 단점을 가진 존재. 아까 그 우투리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우투리가 지켜줄 수 있는 그 문제점,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물 사 먹잖아요, 물. 저는 초등학교 안 다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중에 너네 물도 사 먹을 거야. 그때 웃었거든요. 에이,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인데 그 물을 왜 사 먹어요? 근데 우리 사 먹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편이죠. 원래 초원지대였던 곳은 다 사막이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사막화되고 있고요. 산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산이 다 아스팔트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사막화는 모래로 변하는 사막도 있지만 아스팔트로 변하는 사막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이 누구일까? 거꾸로 들었네. 자, 우투리라고 이제 저는 일단 주인공을 설정을 했어요. 우투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저렇게 그림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작가들이, 그림 작가들이요. 자, 이런 우투리, 사람의 형상이죠. 예, 고전은 이런 이야기들로 나와요. 우투리는 억압받는 세상에 사람을 구할 어떤 신적 존재다. 이런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전역에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투리는 누구 손에 죽죠? 부모 손에 죽죠. 네. 부모의 손에서 죽는, 결국은 민중의 억압받는 그 힘은 우리 스스로가 좌절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대구도 굉장히 독립운동이라든지 역사적으로 큰 일이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아까 저 오기 전에 대구 여행을 좀 했습니다. 와서 역사적인 곳 많이 봤는데 사실 최재우 선생이 이쪽하고 관련된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이 어땠었죠? 네, 일종의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도 관련이 있죠. 네, 그분이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의 우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미천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게 우투리 이야기였는데 딱 맞아 떨어지죠. 네. 우투리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대구에서도 전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도 대구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에도 우리의 영웅이 있는데 오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영웅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투리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요, 기존 질서의 장벽을 깨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 기존 질서의 장벽은 정치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권력자가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거죠.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내가 노비가 아닌 양반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노비 다 없어졌잖아요. 어쩌면 그 노비였던 사람의 후손이 지금 굉장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비극이 다 이미 해결이 됐죠. 그 비극을 해결한 사람들 역시도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웅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의 영웅을 한 사람이 아닌 대중, 다수, 이렇게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게 제가 결정한 두 번째 큰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을 구할 어떤 큰 이야기와 이런 특별한 존재와 그 다음에 존재의 숫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대중이냐. 자, 이런 우투리와 같은 존재가 나타났을 때 조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자, 어떤 재난이 일어났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 이야기 안에는 조금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라는 아이들이 사실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의 아이들이 나무가 되죠. 사람 역시 자연이었지만 우리는 사람은 자연을
망치는 존재죠. 산을 깎아내고 나무를 잘라내고 물을 더럽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소모하고 그런 존재들 중에서 아주 일부는 자연을 되살리기 위한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그게 바로 자라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해결해야 할 재난, 생명과 환경의 문제였죠. 자, 그러면 그 재난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한 2000년, 3000년 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 끝나고 다음 문명이 이제 시작될까 말까 하는 그 시기의 이야기인데, 그 시기에 사람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 물 부족, 그 다음에 나무가 없는 세상, 뭐 곡식이라든지 이렇게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세상이죠. 자, 그 재난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세상이죠, 그쵸? 예, 지금 세상이에요. 현재는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져 왔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은 미래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 스스로가 사막으로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 지금은 어쨌든 뭐 편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지만 한 100년쯤 후가 되면 산이 남아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도 산이 없죠. 그 뒷산 조금 남아 있는 그 정도죠. 저 어렸을 때는 뭐 동네 뒷산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다 깎이고 없더라고요. 그런 게 굳이 제가 살던 동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지금 정글도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그 재난이 이렇게 미래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말을 하는 생명의 문제, 자연의 문제, 회귀의 문제는 다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우리 문명에서 이미 만들고 있는 문제점들이죠. 나중엔 지금 우리 물 한 병, 생수 한 병 한 1,000원 정도면은 사 먹죠. 나중에는 생수 한 병을 사 먹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이 깨끗한 물 하나를 먹기 위해서.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요.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이런 세상을 망친 존재들이 다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망쳐놨는데 누구를 구해야 되죠? 한번 잘 생각해보면요, 나는 산을 깎아내리지는 않았어 라고는 하지만 그 깎아내린 산에 요즘 집 문제 심각하잖아요. 집. 그 깎아내린 산에 지은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은 죄가 없을까요? 과연 그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느냐 마느냐 주민투표를 할 때 나는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를 했을까요? 그걸 살펴보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사막화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누구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당은 누구예요?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빌런이잖아요. 악당. 악당은 누구인가? 영웅이 있는데 악당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악당이 있어야지 영웅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의 악당은 누구일까요? 예, 그 성 안에 살던 그 왕일까요? 아니면 그 의원들일까요? 소비하는 모든 사람을 악당으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예, 왕을 믿고 사는 시민들 중에서도 왕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옳아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성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을 때 왕이 열라고 하지, 왕이 안 된다고 했다면 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이 의식이 악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아이들은 참 잘 지켜요. 양치할 때 물을 컵에 받아서 쓰세요 하면 딱 그만큼만 써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쓰죠. 샤워할 때 샤워 7분 안에 끝내세요 하면 어린이들은 부모가 시키면 시간을 지켜요. 시계라도 봐가면서. 근데 어른들은요, 샤워를 30분 동안 해요. 아, 나는 원래 그랬어. 예, 그런 행동들이 악당이 아닐까 하는, 우리의 이런 악당과 같은 이런 행동들이 사막화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좀 어렵죠. 제가 좀 복잡해요. 그 신화를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땅은 사막이 되고 있고요. 물은 오염되고 부족해지고 있고, 대기는 미세먼지로 가득하죠. 그리고 빛. 그래도 아직 빛은 문제없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진짜 빛은 차단하고요. 전기라고 하는 이 가짜 빛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가짜 빛을 다 끊어버리면 여기는 어때요? 진짜 빛. 거의 없죠. 우리는 이렇게 빛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거죠.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 미니멀리즘으로 산다고 있던 것들 그냥 버리지는 않고 낡고 못 쓰게 되었을 때 그걸로 더 이상 사지 않는, 없어도 되는 것은 더 이상 사지 않는 그런 좀 삶을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차를 한 15년 정도 썼거든요. 그 차가 도로에서 주저앉았어요. 고장이 나서. 그 다음에는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네, 저의 그런 소비하지 않는 삶의 시작이 바로 그 차가 고장나는 그 시점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도 옷도 딱 필요한 만큼만. 뭐 옷장 보면 옷 가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옷도 더 이상 꼭 필요한 이상으로 사지 않고 먹는 것도 뭐 일주일 내에 소비할 수 있을 만큼만 음식도 마련을 하고. 근데 쉽지는 않아요. 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쓰던 버릇이 있어서. 자, 이런 우리가 사는 현대를 신화와 접목을 시키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신화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도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투리 숲으로 간 아이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죠? 사막이 되어 있는데 그 빌딩은 높고 깊잖아요. 그 드러난 부분이 모두 모래밭이 되어 있는 와중에 지하 같은 곳은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 모기가 가다가 막 빠지잖아요. 거기가 그 지하 모래에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건물 지하예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빌딩 지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썩은 물, 음료 이런 것도 나오죠. 병에 든 음식들은 2000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썩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유리는 아마 2-3,000년 후에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햄 좋아하죠? 맛있죠? 그 햄 언제 썩을까요? 그 햄은 아마 100년 후에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만든 빵이 아니고 가게에서 사온 빵 있죠. 그 곰팡이 피는 실험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 한 달 후에도 곰팡이 안 핍니다. 그냥 내놓으면. 그만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자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건 대표적인 거고, 우리가 아는 그 캔 종류 이런 거는 유통기한이 언제 제조되었다는 게 나오지 언제까지 먹으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2000년 후에 캔 뚜껑을 따면 신선한 그 스팸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의 지금 현실은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전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들판과 산 이런 자연은, 들판 다 공장이죠. 산 다 깎아내리고 있죠. 터널 뚫리고 나무 없어지고, 그리고 큰 안반 돌 이런 거는 뭐 건물 만든다고 다 깎아내버리고, 자, 없어져 버리는 환경, 죽어버리는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을 하는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우리 사람은 나중에 2000년 후, 3000년 후가 되면 겨우겨우 살아남은 일부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공룡이 뭐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뭐 만 몇천 년을 지구를 휘어잡던 공룡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그 돌덩어리 때문이다라고는 하지만 다 없어졌잖아요. 그쵸? 공룡들.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다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아주 겨우 살아남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나 바다 표현 나오죠. 사진에서나 볼 수 있고, 엄마가 그러죠. 나는 바다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야. 근데 가볼 수 있을까요? 가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엄마는 못 가지만요, 그 아들은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숲, 물고기, 미역. 이미 사라졌죠? 거기에서는. 바다가 없으니까 뭐 미역은 있을 수는 없고, 숲은 우투리 숲이라든지 왕이 만든 성 안의 작은 숲을 통해서 만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런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숲은 없죠. 그리고 물고기 혹시 기억나세요? 우투리 숲에 가서 만났던 물고기. 그 물고기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물고기는 아니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서는 물고기는 이미 없어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숲도 물고기, 미역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이 다 이미 없어진 존재가 되고 난 다음인 거죠. 2000년 전에는 있었대라고 하죠. 물고기 화석을 나중에 발굴하겠죠. 그 사람들은 우리 지금 공룡 화석 발굴하듯이. 그다음 바람. 여름에 바람 참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의 미래 환경에서의 바람은 모래바람을 가지고 오는 재난이죠. 재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이것들이 미래에서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우투리 숲으로 간 아이들은요, 제가 딱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 문명이 미래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산업 문명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부족하게 살잖아요. 그쵸? 버리는 게 없이 살잖아요. 그런 부족함에도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고, 아주 순응하는 사람들. 농사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죠. 그 와중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영재가 되어서 특별한 일을 해가는 굉장히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권력이라는 그런 걸 딱 쥐고 진짜 알려야 할 진실은 숨기고 있자. 자라는 아이들이 왜 존재할까라는 것.
그걸 알면서도 숨긴 거죠. 그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실을 감추는 일들? 아이들 앞에서 이 말을 꺼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치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죠. 모르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투리숲이었죠. 사람을 먹는다. 사람 먹는 거 내가 본 적 있다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들키잖아요.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에 대해서 들키잖아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 자라는 아이들은 결국 신화이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이면서 영웅이 되는,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시대, 지금하고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왜 자라는 아이들이 태어나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형제가 태어났는데도 한 명은 자라나는 아이가 되는데 한 명은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되기도 하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무가 왜 생겼는지 혹시 이유 아세요? 물이 왜 흐르는지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우리 능력으로는 모르죠. 그게 자연이죠. 그 자라는 아이들이 결국 자연, 원래 있어야 할 자연이었다. 그리고 문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존재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신, 사람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자연은요, 자연과 인간은 따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인데 단지 소모하는 능력이 좀 더 강한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투리 숲이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람 있죠. 그 왜 보냈다고 나오죠? 질문하는 시간이 아닌데. 그거잖아. 숲을 계속 불러들이는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목적이 이 아이들을 불러야 해 라고 탁 마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인 거죠. 원래 그런 것. 기온차가 나면 바람이 생기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땅에 있던 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는 굉장히 정말 자연적인 일. 그 자연적인 일이 바로 이 우투리 숲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버린 만큼 나도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소모한 만큼 나도 소모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 내가 파괴했으니까 그만큼 나도 불편하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 우리 캔 이야기 했었죠. 스팸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건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쓴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칼을 겨눌 것이다.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지금 바다 플라스틱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그 신용카드 하나만큼의 플라스틱 먹는다는 이야기 하죠. 다들 그렇대요. 음식 속에서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있는데 그 먹는 양이 신용카드 한 개 정도만큼의 양을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먹는데요. 그 플라스틱 결국 우리가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죠.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그 많은 것들,
플라스틱 안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되어 있던 것들 쓰고 플라스틱은 버리고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오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손가락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잘못 태어나면. 이 이야기를 우투리 숲으로 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쓸 때 처음엔 신화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 신화의 목적, 신화가 무엇을 반영하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영웅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미래로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신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신화를 지금 현재 배경으로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이야기로 갔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 내가 미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 문제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 결국은 생명, 삶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포함이 된 거죠. 사막화, 그다음에 사라지는 나무, 부족한 물 문제. 이러다 보니까 이 다음 이야기는 뭘 해볼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땅과 숲에 관한 이야기죠.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땅과 숲에 관련된 사라진 숲, 사막이 된 세상이 우투리 숲으로 간 아이들이었다 하면 다음 이야기는 지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모기가 한번 빠질 뻔했던 그 지하 있죠. 모기가 우투리가 되어서 성을 구하고 모기는 우투리 숲으로 갔잖아요. 자라는 아이가 가진 그 본능에 따라서 우투리 숲으로 가서 나무가 되었지만 두 번째 우투리가 나왔죠. 천마가 두 번째 우투리가 되어서 사막을 돌아다니는데 천마가 살짝 천방지축이죠. 이 천마를 지하 속으로 빠뜨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지하에서는 숨기는 진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나무와 숲, 물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대기, 공기죠. 여기서 밖에 나가면 그 공기 마시면 죽어라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안에서도. 그래서 공기의 문제, 그리고 빛의 문제를 하고자 하는 지금 초고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공기와 빛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속에서 잠깐 바다 문제 거론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다로 가볼 생각이에요. 바다로 가면 바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 딛고 살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플라스틱 전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빙하 녹아버리면은 이제 이 바다가 수위가 높아지니까 땅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땅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플라스틱이 되는. 그래서 그 플라스틱, 물과 인간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존재.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됐네요. 근데 환경은 결국 자연이고 자연은 결국 생명과 관련이 되니까 이런 재난을 구해줄 수 있는 존재는 우투리라는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전체가 우투리가 되어야지만 이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영웅은 한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혹은 미래로 가서는 세상을 지켜주는 영웅은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 민중 자체가 영웅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고 앞으로도 계속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 이제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신화를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신화에 관련된 책도 제법 나왔는데 잘 안 팔려요.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여태까지 연구하는 입장에서의 책을 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연구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서사, 신화를 통한 서사,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뭐 도깨비 같은 드라마, 뭐 신과 함께와 같은 영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런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언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웹툰 좋아하죠? 웹툰은 꽤 많더라고요. 네. 도깨비를 쓴 그 작가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신화를 좀 살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쓰고 싶었는데, 자료를 못 찾겠더래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고 뭘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결국은 나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놨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편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소개하고, 또 이 책처럼 저 역시 이야기를 계속 쓰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팁 하나, 재밌는 이야기요. 농경신이에요. 자청비라고 하는 우리나라 농업신인데, 우주에 가면은, 행성 있고 항성이 있는 거 아시죠? 지구는 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 태양계 안에서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가면 소행성대가 있대요. 그 중에서, 전체 외행성 세레스라는 큰, 돌덩어리잖아요. 우주를 떠도는 그런 걸 행성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 신의 이름이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것도 처음이지만, 이 세경신 이 이름이, 자청비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대요. 이 소행성대가 천문학에서는 농업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천문학에서 농업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농경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농경신 이름을 붙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 유럽에서 이런 신화를 치밀어 연구하는 사람인데, 천문학자인데,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었대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에 우리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청비 이름 예쁘죠? 사실 자청비 술 이름도 있죠. 자, 어떻게 제가 원래 이야기를 예전부터 이야기를 쓰던 사람이 아니고, 학술적인 연구를 하던 사람이라 이야기를 재미있게 막 풀어내고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학자들 사실 시시하고 연구 재미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자요. 재미없다고. 특히 제 주변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조금 지루했죠. 예, 다 제 잘못입니다. 예, 같이 따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신화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막 떼를 쓰고 그러면 지옥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지옥 이야기를 하면 너 거짓말하면 있잖아. 나중에 그 혀를 쫙 뽑아가지고 그 혀에다가 나무 심는다? 그게 지옥에서 벌어져.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지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너 혀를 쫙 뽑아서 수가 쟁기로 막 갈아버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재밌어 하면서도, 조금은 덜 까불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재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제가 능력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다음번에 또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좀 풀어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재미있는 흐름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